자, 여러분들 반갑습니다. 금은 밤마다 가축이 죽어 나갔다. 소 한 마리, 말 한 마리, 돼지 한 마리. 한 달에 한 번 이제 금은만 되면은 외양간에 짐승이 죽어 나가는 일들이 있었는데요. 원인도 몰랐고 병도 없었고 상처도 없었어요. 그냥 죽어 있는 일이 옛날에 허다했거든요. 그래서 이제 옛날에는 집주인이 장남한테 밤새 외양간을 지키라고 했을 정도니까. 자, 장남이 외양간에 숨어서 기다리는 때가 있습니다. 어느덧 한밤중이 되고 그 집 안에 누군가가 나오게 돼요. 바로 누이예요. 막내 누이가 외양간으로 이제 걸어 들어가게 됐는데 그 모습이 좀 신기했어. 순간 변했고 꼬리가 9개 달린 여우로 변했습니다. 이제 여우가 된 누이가 소의 간을 빼먹기 시작했고 장남은 그 뒤에 굳어버리게 됐어요. 가족인 줄 알았는데 함께 밥을 먹고 함께 자란 누이였거든요. 이제 아버지 어머니가 원했던 딸이었어요. 집안의 금지 오겹이었고, 근데 처음부터 여우였다면 믿어보실 수 있으실까요? 가축들이 죽어나간 이유가 있었던 거지. 외양간에 문을 잠가도 소용이 없었고 안에서 열리는 거니까. 오늘은 구미호 이야기입니다. 네, 무속인의 이야기, 무속동물사전 두 번째 이야기죠. 자, 여우누이 설화입니다. 전국에 퍼져있는 이야기고요. 이제 판본이 여러 개가 있고 공통된 구조가 있어요. 아들만 내신 집에서 딸을 원했는데 이제 여우들이 출몰하는 곳에 가가지고서 절에서 치성을 드리고 기도를 드렸어. 그리고 나서 이제 귀한 딸을 얻게 됐거든요. 집안의 금지 오겹으로 자라게 돼요. 부모와 오빠들의 사랑을 독차지하게 됐고요. 근데 그게 여우였어요. 금은마다 가축이 죽어나가게 된 거. 소, 말, 돼지 이 순서대로요. 이제 장남이 목격을 했을 때는 이미 여우로 변해 있었다는 거예요. 꼬리 9개 달린 여우가 소의 간을 빼먹고 있었다는 거. 이게 왜 무섭냐고요? 가장 가까운 사람이 처음부터 적이었다라는 거죠. 태어날 때부터. 이 이야기의 핵심적인 부분 중에 하나입니다. 자, 여우가 왜 간을 먹을까? 이 이야기는 삼국유사에서부터 시작이 됐거든요. 신라 진성여왕 때 이야기예요. 아찬양 배가 당나라에서 사신으로 갈 때 거타지란 명궁으로 따라갑니다. 가는 길에 섬에서 하룻밤을 묵게 됐는데 꿈에서 노인이 나타났어요. 나는 서해 용왕이다. 매일 아침 하늘에서 승려가 내려와가지고서 다란이를 외우면서 나와 내 가족이 물 위에 뜨게 되고요. 그 승려가 이제 우리 간을 빼먹는다. 부디 내일 하신 그 승려를 쏘아서 죽여달라고. 그리고 나서 거타지가 기다렸어요. 다음날 정말로 승려가 내려왔고 다란이를 외우자 용이 물 위로 떠올랐거든요. 승려가 용의 간을 빼먹으려고 했는데 그 순간 거타지라는 인물이 활을 쐈어. 그리고 승려가 맞게 되고 늙은 여우로 변하면서 땅에 떨어져 죽었다라는 설화예요. 이게 삼국유사에 실린 이야기거든요. 신라시대 공식 이야기야. 여우가 승려로 변해가지고 가족의 간을 빼먹는다? 근데 이게 한국에서 간을 탐하는 여우의 이미지의 시작이야. 이 이야기가 흥미로운 부분이 있어요. 여우가 승려로 변했다. 신성한 존재를 흉내를 냈다. 이제 신성한 척하면서 안에서부터 갉아먹는 거지. 겉은 승려인데 속은 여우인 거고요. 이게 구미호의 무서운 이유예요. 모습이 달라. 둔갑을 해버리는 거지. 이 설화에서는 여우 요괴, 여우 귀신 등등 다양한 말들이 나오는데요. 그 능력치는 어마무시합니다. 용을 제압하는 술법을 써요. 용왕의 혈육을 하나씩 차례대로 죽이고
용왕 혼자선 당해낼 수가 없었다라는 거지. 그 여우를요 거타지의 화살 한 방에 잡았어. 힘으로 이길 수 없는 존재를 계략으로 잡은 거죠. 이제 가만히 방심하고 있다가 누가 와서 뒤통수 때려가지고서 이제 쓰러진 거와 똑같은 거야. 어떻게 보면 좀 비겁하죠? 정말 대결도 아니고. 근데 이 여우가 왜 용왕 가족의 간을 먹었냐면 이유가 나오지가 않아요. 그냥 먹어. 해탈을 위해서인지 뭐 수행을 위해서인지 탐욕적인 건지 이유가 없어요. 근데 이게 진짜 난 현실 공포라고 좀 생각을 해요. 그치, 간이 맛있긴 하죠. 이유를 먹으면 막을 수가 없는 거야. 원한이 있으면 달래면 되는데 아무런 그것도 할 수가 없다라는 거죠. 자, 역사 속에서 구미호가 실제로 인물과 연결된 사연이 있어요. 사례가 있다라는 거지. 한국사에서 가장 유명한 두 사람이야. 강감찬 장군, 혹시 들어보셨나요, 여러분들? 강감찬, 고려의 명장, 귀주 대첩으로 거란을 물리친 그 강감찬이에요. 이제 이 강감찬 장군 어머니가 여우란 설화가 있어요. 구전설화야. 강감찬의 아버지가 집으로 돌아오는 길에 여우 여인을 만나서 관계를 맺었고요. 그 사이에서 태어난 아이가 감감찬이다. 여우의 피를 받아서 태어난 아이, 즉 고려의 최고의 장군이 되었죠. 네, 어머니가 여우다라는 이런 구전설화가 있습니다. 그리고 고려 말 승려인 신돈이에요. 노비 출신 공민왕의 그 신임을 받아가지고 권력의 정점에 오른 인물이야. 전민변정 도감을 설치해가지고 개혁을 추진했지만 말년에 타락해서 결국 처형이 됐죠. 자, 시청자분 중에서는 구미호는 신민아씨 아니라고 하는데 네, 전 그 신민아씨 좋아하긴 합니다. 자, 다시 본론으로 들어가서 사람들이 신돈을 노우정이라고 불렀어요. 늙은 여우 정령이란 뜻이거든. 신돈이 처형되고요. 대궐 기현 숲에선요 꼬리 9개가 달린 늙은 여우가 피를 토하고 쓰러졌다, 뭐 이런 얘기들도 있어. 소문이에요. 이제 확인된 건 아니고, 근데 그때 당시에는 사람들이 그 소문을 믿었던 거지. 강감찬과 신돈, 한 명은 고려 최고의 장군, 한 명은 고려를 흔든 요승, 둘 다 구미호와 연결되어 있습니다. 근데 방향은 달라요. 강감찬은 여우의 피를 받아서 영웅이 됐고, 신돈은 여우의 기운을 빌어서 권력을 잡았다가 올락합니다. 여우가 선하거나 악한 게 아니라는 거죠. 그 기운을 어떻게 쓰느냐가 중요한 거예요. 강감찬 아빠가 이승기냐? 그러면 장난 아닌 거죠. 자, 한국 역사에서는 구미호는 요사스러운 권력자를 빗대는 말로 쓰였어. 조선왕조실록에서 구미호는 이제 같은 짓이라는 표현으로 나와. 욕이야. 옛말에 이런 말 있잖아. 야이 불려시 같은 년아, 야이 불려시 같은 뭐야, 이런 말들도 있잖아. 어른들이 막 쓰시는 게. 이제 한국에서 가장 오래된 그 구미호 기록이요, 고려시대 이규보의 노무편이야. 이규보는 여자 무당을 구미호에 비유를 합니다. 무속은 구미호고요, 구미호는 요사스러운 것이지. 이 등식이 여기서 만들어져요. 신성한 존재였던 여우가 무속인을 욕하는 비유로 쓰이는 거예요. 좀 아이러니하죠? 자, 여기서 반전 하나를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어떤 반전이 있을까?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신 적이 있을까요? 구미호는 일본일까요? 아니면은 어떤 존재일까요? 여러분이 생각하는 구미호, 일본일까? 한국 전통적인 요괴일까? 귀신일까? 생각이 아마 많으실 겁니다.
구미호는 한국 전통의 요괴예요 라고 할 줄 알았죠? 자, 18세기 이전에는 한국의 그 설화에서 꼬리 9개 달린 여우가 등장하는 이야기는 없습니다. 거의 없어요. 구미호는요, 원래 중국 산해경에서 나온 존재야. 청구국에는 꼬리 9개 달린 여우가 산다는 기록이 있어요. 이게 한반도로 넘어온 겁니다. 조선시대 사람들도 구미호가 뭔지는 알았어요. 중국 고전을 읽으니까. 근데 막상 꼬리 9개 달린 여우가 직접 등장한다는 한국 설화? 찾기 어렵습니다. 그러면 한국 고유의 여우는 어떤 존재였냐고? 신이었어요. 신. 삼국유사에서 삼기산 설화가 있어요. 진평왕 때 원감복사가 수행하는 삼기산에 검은 털을 가진 여우가 나타났다. 삼기호신이다. 이제 여우신이자 산신이다 라는 말이 있어. 이제 인간 원광법사의 수행을 도운 존재란 말이야. 이 이야기에서는 여우는 선한 존재야. 인간을 해치는 게 아니고요. 인간의 수행을 돕는 영물입니다. 신라시대에는 여우는 산신이었어요. 존경받는 존재였고 그게 어쩌다 요괴가 됐냐? 유학자들 때문이지. 조선이 들어오면서 성리학이 국가 이념이 되고 유학자들이 여우를 신격화하는 것을 철저히 배척했어요. 우리나라는 구미호고 나루토로 구미호이 나온다 하는데 비슷한 맥락이긴 합니다. 예. 그리고 또 하나 중요한 사실이 있어요. 한국에서 여우가 멸종됐다라는 거야. 일제강점기 때 모피 열풍으로 남획이 되고요. 1950년대에 쥐잡기 운동 때 쥐약살포로 여우도 같이 죽어요. 지금 한국에는요, 야생 여우가 거의 없습니다. 이제 환경부가 복원사업을 진행하고 있고요. 신성한 존재였던 동물이 멸종이 됐고 신격을 빼앗기고 요괴가 됐고 그리고 멸종돼요. 순서가 다 있어. 지금 우리가 구미호 드라마에서 보는 이유가 여기 있을 수도 있어요. 실제로 없어졌으니까 이야기 속에만 있는 거지. 자, 구미호에 대한 건요, 가장 큰 오해가 있습니다. 인간이 되고 싶어 하는 거야. 근데 드라마에서 구미호를 사랑하는 사람과 함께 살기 위해 인간이 되려 해요. 비극과 낭만이 같이 있죠. 이게 현대 드라마가 만든 거거든. 우리가 아는 드라마가 있잖아. 이승기 신민아 씨가 나오는 그 드라마. 이제 원래 기록에서는 구미호가 인간이 되는 이유는 달라. 해탈 때문이야. 불교에서는 동물로 태어났다는 거는 전생의 업보 때문이야. 축생의 몸으로 해탈을 할 수가 없기 때문에 인간의 몸을 거쳐야 돼요. 그래서 구미호는 인간이 되려고 하는 거야. 사랑? 아니, 더 높은 영적 경지로 올라가기 위해서야. 조선 후기 그 소설 중에서요, 명행정의록이라는 게 있어요. 구미호가 인간이 되려는 장면이 나오거든. 구미호가 인간이 되려는 이유? 사랑? 아닙니다. 인간이 된 뒤에 신선의 길에 들어서가지고 더 높은 영적인 존재가 되기 위해서야. 근데 어떻게 보면 좀 당연하거든요. 1000년을 살면서 술법을 익힌 존재가 왜 인간을 원하겠어요? 인간은 구미호보다 약해요. 수명도 짧아. 그런데 인간의 몸이 필요한 이유가 있지. 해탈할 수 있기 때문이지. 여우가 범의 허리를 끊었다? 이것도 명대사죠. 파묘에서 나왔었죠. 자, 능력이 있어도 가질 수 없는 게 있어요. 구미호가 원하는 건 사랑이 아니라 해탈. 근데 우리가 아는 영물도 있다. 이묵이야. 1000년을 기다려서 용이 되려고 하고요. 한국 설화에서는요, 요괴들은 공통적으로 지금보다 더 높은 곳을 원해요. 이게 서양 판타지와 좀 다른 거거든. 서양에서는 드래곤은 그냥 드래곤이야. 더 높은 존재가 되려고 하지 않아.
이미 강하니까요. 근데 한국 설화에서는요, 강한 존재일수록 더 높은 곳을 원해요. 구미호는 천년을 살면서 더 나아가려고 하거든? 이 개념 자체가 불교 세계관이랑 연결이 돼. 인간의 몸을 거치지 않으면 해탈을 못한다. 즉 인간의 몸이 특별한 통로라는 거지. 이제 그래서 구미호가 인간의 간을 먹는다는 이야기가 생긴 거야. 간은요, 생명의 핵심이야. 인간의 생명력을 흡수해서 인간에 가까워지려는 거지. 사랑 아닙니다. 수행이에요. 근데 드라마가 이걸 사랑 이야기로 바꿨어요. 훨씬 좀 감성적이고 잘 팔리니까. 원래 이야기 더 무겁거든? 천년을 살아도 닿을 수 없는 경지가 있는 거고, 근데 그 과정에서 실패하는 거야, 대부분이. 자, 여우는 영리한 존재입니다. 무속에서도요. 오래 살면서 많은 걸 보고 들은 존재고 사람을 홀리는 능력이 있어요. 여우가 사람을 홀리는 방식이 있는데 이미 알고 있는 것처럼 보이게 하는 거야. 내 사정을 아는 것처럼, 내 마음을 아는 것처럼. 그래서 경계심을 없애고 끌려가는 거거든요. 장산범이 익숙한 목소리를 유인하는 것과 비슷한 구조예요. 그러니까 구미호가 익숙한 모습으로 유인을 해. 이제 여우누이 설화에서 누이가 가족 행세를 한 게 이거예요. 처음부터 여우였는데 아무도 몰랐어. 가장 익숙한 존재인 척을 했으니까. 이제 실제로 여우에게 홀렸다는 특별한 케이스가 있어요. 어디에서? 우리 무속인들이, 그 무속계에서. 갑자기 낯선 사람을 만났는데 자기 사정을 다 알고 있는 듯한 느낌이 들었다는 거야. 만난 적 없어. 근데 오래 알던 사람처럼 느껴지는 거지. 이제 한 케이스는 이런 이야기가 있거든요. 길을 걷다가 처음 보는 여성이 말을 걸었는데 자기 집안 이야기를 하나씩 마쳤다는 거야. 가족 이름? 최근에 있었던 일? 뭐 집안의 걱정거리나 뭐 이런 것들이겠지. 어떻게 알았냐고 물어보니까 그냥 알 것 같았다고 했대. 그래서 그 여성을 따라가다 한참 지나서 정신이 들었는데 이게 무속에서 여우에게 홀린 거거든요. 경계심이 없어지는 게 먼저야. 자, 우리 대한민국에는요, 여우골, 여우골짜기, 여우고개 등등이 있어요. 왜? 그 장소에서 많이 홀렸다라는 거야. 여우에게 홀렸을 때 대처할 수 있는 방법이 있어. 첫 번째는 개예요. 여우가 두려워하는 게 사냥꾼과 사냥개라는 기록이 있거든. 개 짖는 소리에 여우 홀림이 깬다고 봐. 그리고 두 번째는 정신 차리는 거예요. 이상한 느낌이 든다? 자기 뺨이라도 치세요. 그리고 그 순간에 멈춰야 돼요. 경계심이 없어지는 게 홀림의 시작이고요. 뭔가 이상하게 편할 때가 문제가 생기는 거야. 무속에서 보시면요, 여우 신을 모시는 무당이요? 실제로요? 있습니다. 네, 여우가 영물이기 때문이야. 오래 살면서 쌓인 지혜와 기운이 있어요. 그게 신성한 힘이 되는 거지. 여우 신을 모신다? 굉장히 조심스러운 영역이에요. 영리한 존재이기 때문에 다루기 어렵거든. 무속에서 여우신을 모시는 건요, 까다로운 신 중에 하나예요. 여우신이 신당에 들어오잖아요? 그러면 이 신이 하자는 대로만 해야 돼. 다른 신들처럼 무당이 주도하는 게 아니야. 여우신이 주도합니다. 영리하고 자기 방식이 있으니까. 솔직히 말하면은 이제 여우신과 관련 의뢰는 가장 조심스러워요. 영리한 존재를 다루는 건 그만큼 섬세해야 되거든. 자, 오늘 이야기를 좀 정리를 할게요. 구미호는 간을 빼먹는 요괴다. 인간이 되고 싶어한다. 사랑 때문에 사람을 홀린다. 다들 이렇게 알고 있는데 맞는 말도 있고 틀린 말도 있거든. 간을 탐한다? 삼국유사에 나와요. 맞아요. 근데 원래 여우가 그런 존재는 아니에요. 여우는 신라 때 산신령이었어요. 인간이 되고 싶어 한다는 건 사랑이 아니라 해탈 때문인 거고, 드라마가 바꿔놓은 겁니다. 구미호가 원래 한국 요괴냐?
꼬리가 9개 달린 여우는 중국 산해경에서 왔습니다. 18세기 이전 한국 기록에 구미호 설화가 거의 없어요. 그럼 구미호가 가짜냐? 그건 아닙니다. 한국에서 여우는요, 오래 전부터 특별한 존재고요. 신라 때 산신이었다가 조선 때 요괴가 된 거야. 이름이 구미호가 됐고요. 간을 탐하는 이야기가 붙었어요. 드라마에서 인간이 되고 싶다는 이야기가 있다는 거지. 원래 여우가 어떤 존재였는지는요, 이미 많이 덮였습니다. 여우는 영리하고 오래 사는 존재예요. 그 기운이 신성하기도 하고 위험하기도 합니다. 홀리는 능력이 있어요. 본 모습을 숨기는데도 능하지. 가까운 가족인 척했던 여우누이처럼요, 승려인 척했던 겉하지 설화의 여우처럼, 개혁가인 척했던 신돈처럼, 이제 1000년을 살면서 가장 잘 배운 게 뭔지 알아? 사람처럼 보이는 거죠. 이게 구미호의 무서운 능력 중 하나예요. 사람처럼 보이는 거. 근데 더 무거운 이야기가 있긴 해요. 1000년을 살아도 인간이 되지 못했고요. 이무기는 1000년을 기다려도 용이 되지 못하는 경우가 있고요. 거의 다 실패를 해요. 왜 실패하냐? 욕심 때문이야. 더 높은 곳에 올라가려는 욕심이지. 그 욕심이 결국 발목을 잡게 되는 거고요. 이제 구미호가 인간이 되고 싶은 이유는 해탈 때문이라고 그랬잖아. 근데 해탈하려면 욕심을 내려놔야 돼. 인간이 되고 싶다는 욕심 자체가 해탈을 막는 거거든. 이게 구미호가 영원히 닿을 수 없는 이유야. 주변에서 뭔가 이상하게 편한 사람이 있다? 한번 생각해 보시면 좋을 것 같네요. 네, 오늘 이야기는 여기까지예요. 여러분들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 좀 부탁드리고요. 네, 다시 보기 한 번 더 부탁드리도록 하겠습니다.